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최근 중공 관료 조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습근평의 현재 권력 상황을 분석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중공의 문학, 예술계에 일어난 일련의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무용협회의 몇몇 고위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중국작가협회 회장인 철응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이 두 가지는 실제로는 매우 특이한 정치적 신호를 숨기고 있습니다. 먼저 철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 중국 작가 네트워크는 돌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장홍삼 이 철응의 후임으로 작가협회 회장을 맡게 되었고 철응은 업무상 필요한 이유로 더 이상 이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중공 관료들의 발언이 보통 단순한 직무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철응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부주석급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수년간 문학예술계 연합과 작가협회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여성 고위 임원으로서는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녀가 단지 업무상 요구사항 때문에 갑자기 이 직함을 박탈당했을 리는 없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간에 오랫동안 퍼진 소문에서 철응은 사실 습근평의 초기 정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응은 여전히 바오딩 문예연합회의 일반 간부였고 습근평은 정정현 당위원회 서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했고 둘 다 문학과 예술을 좋아했으며 몇몇 문학 및 예술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습근평이 철응에게 당신의 데뷔 작품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중에 그가 배우자 팽여원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바로 이 수법으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습근평에게 있어 예술적 요소는 인간관계에서 일종의 기본 화술처럼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응은 본래 국모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반대와 문학적, 예술적 기질이 강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해 결국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큰 팽여원에게 자리를 넘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국모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출세 가도는 줄곧 순탄했습니다. 2006년에 그녀가 작가협회 주석에 올랐을 당시 습근평은 아직 절강성 당위원회 서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철응은 중공 최고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최고위직까지 승진했고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앙위원까지 맡았습니다. 2018년에는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처우는 작가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아무런 경고나 설명도 없이 작가협회 회장이라는 핵심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문예연합회와 작가협회에 대한 정치적 감사를 실시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중공의 감사는 차를 마시고 잡담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예계 연합회의 당서기가 교체되었고 무용협회 회장, 부회장, 부사장이 동시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제는 작가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될 차례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히 공무원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 지도부가 숙청 작업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용가 협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4월 4일에 있었던 폭발적인 뉴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무용협회 회장 풍쌍백, 부회장 류진, 부주임 위입 등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국장 위입은 실제로 차기의 정부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이 나온 시점도 매우 묘합니다. 마침 부정화가 비밀리에 재판을 받고 있었고 차기의 아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때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습근평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숙청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차기는 습근평의 신복이며 오랫동안 수도의 정치 안보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제 그의 내연녀와 아들이 잇따라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습근평이 초창기에 긴밀한 접촉과 지원을 가졌던 문학, 예술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철응도 주요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의 유아독존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론가 진파공은 습근평이 현재 권력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발언권을 잃었습니다. 군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로켓군은 장군을 교체했으며 미사일 부대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군고위 사령부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사권 측면에서 그는 점점 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석태봉, 후춘화 등이 잇따라 승진하면서 한때 억압받던 청년 단파가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총성 없이 조용히 일어나는 정권 교체처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철응이 정말로 습근평의 옛 연인이라면 이번 그녀의 체포는 문예계의 인사 변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습근평의 개인적 영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체기도 표적이 되었는데 이는 습근평 파벌 전체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공 내부의 권력 투쟁은 더 이상 냉전의 양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점차 격화되는 공개적인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번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중공의 현재 노선은 이제 유지관리에서 정리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공과 절대적인 충성 관계에 있지 않거나 체제 내에서 조금이라도 개인의 색깔이나 자기만의 빛을 지닌 이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제 전부 비켜야 한다는 겁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철응처럼 교양 있고 인지도도 높고 예술계에서 오랜 시간 뿌리내리며 활동해온 이런 여성 실력자 말입니다. 본래는 중공이 외부에 자신을 미화하고 소프트 파워를 포장하는 데 활용하던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걷어차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에 과연 이미지 포장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사람을 대체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해 꼬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응이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가의 오랜 지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중공은 당신이 문제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만을 신경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 시스템에서는 당신이 더 이상 가산점 요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잠재적 위험이며 당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중공체제는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 관찰해온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중공은 숙청을 할 때 더 이상 실력자인지 간판 인사들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간판 인사들까지도 베어내고 있다는 건 그들이 외부 이미지보다 내부의 공포감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중공 내부에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정치적 재편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정말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그것이 폭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공 문화계의 이러한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공의 기풍입니다. 칼로 핵심을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물을 닫고 가장자리와 모서리에서부터 조여줍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쯤이면 그물은 이미 닫혀 있을 겁니다. 최근 중공 내부의 변화는 일반적인 인사조정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의 조직 개편에 가깝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거듭 연기되다가 마침내 7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공의 최고 지도자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연 자체가 문제가 전략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단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망, 신화망 등 중공 관영 매체들은 최근 티베트 임지시에 대한 보도와 찬사를 잇따라 내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임지는 폐위된 황태자 후춘화의 옛 본거지이며 최근 후춘화가 안위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석가들은 이것이 이례적인 정치적 신호를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과 호는 이미 타협했고 후춘화는 곧 최고 권력자로 등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홍콩 동북사무소의 전 주임인 강위평은 자체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베이징의 최근 소식에 따르면 후춘화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위평은 후춘화가 리커창의 고향에 과감히 찾아가 많은 당내 인사들을 데리고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특별한 정치적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춘화가 오래전에 권력에서 소외되었는데 다시 갑자기 복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음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의 조짐으로 판단해보면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의도적으로 돕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후춘화는 호금대에 의해 발탁되었고 그는 호금도 온가보 시대의 두각을 나타냈으며 습근평의 숙청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빨갱이 2세대도 아니고 습가군도 아니므로 그는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중공 내부의 누군가가 중공이 품위 있게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후춘화를 과도기적 인물로 만들 계획을 이미 세운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몇 년 동안 민심은 들끓고 경제는 하락세를 걷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포위망도 갈수록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습근평은 이미 모든 비난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누군가 대리 희생양을 내세워 압력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중공의 체제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균형은 중공의 투쟁, 예술의 기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습근평을 직접 전복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의 실권을 박탈한 후 받아들일 만한 인물로 그를 대체할 것입니다. 현재 후춘화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보면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지금은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언론 조작의 냄새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중국 인터넷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중국 언론에서도 후춘화는 유능하고 이미지도 좋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후춘화의 단순한 개인적인 복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중공의 모습을 바꾸어 계속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감히 습근평은 능력이 없다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희생양을 찾아 대체하여 방패막이를 하고 천천히 모든 책임을 습근평에게 전가한 다음 사람이 상황을 바로잡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작전을 통해 내부적으로 관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부적으로도 약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공의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더 이상 한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썩었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경제는 붕괴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춘화가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른다면 그는 개혁가라기보다는 기껏해야 과도기적 청소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닥쳐올 폭풍 속에서 그조차 함께 삼켜지지 않을 거라고 감히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습근평 본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근 들어 그의 변화도 매우 뚜렷합니다. 해외 순방은 눈에 띄게 줄었고 공개 연설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매우 지쳐 보입니다. 고위급 인사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당내 회의 내용도 형식적이고 비어있다는 점은 그가 체제를 장악하는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아직 군권을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과연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군심이 흔들린다는 것 또한 중국 역사상 정권 교체 전의 전형적인 전조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호춘화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고위층의 정치적 조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내의 어떤 세력이 대체 가능한 해법을 찾고 있으며 중공이 미래에 겪을지도 모를 체제 전환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습근평을 버리는 것의 시작이며 동시에 이 중공체제가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말투를 바꾼다 한들 이 중공체제는 이미 구제불능입니다.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수법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단지 아직 목소리를 낼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짜로 민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성벽이 무너지면 모두가 밀어버리듯 지금 무대 위에서 자세 잡고 있는 이들 또한 결국 심판이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